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1. 왕꿈틀이와 치열한 싸움. 윙카씨가 소리쳤다. 조아라버님, 엘리베이터 저쪽 구석으로 가셔서 핸들을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밧줄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밧줄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왕꿈틀이가 한 입에 덥석 잘라버릴 테니까요. 이건 강철로 만든 밧줄입니다. 달구고 달군 강철로 만든 쇠밧줄이지요. 저 밧줄을 이빨로 자르려다가는 이빨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가루가 될 겁니다. 찰리, 너도 도와야겠다. 수송용 캡슐 위쪽으로 가서 적당한 곳에 밧줄을 걸어 단단히 연결시켜보자. 마치 작전에 임하는 전투함처럼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추진 로켓을 발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송용 캡슐 위쪽으로 서서히 나아갔다. 곧 공격을 멈춘 왕꿈틀이들은 이번에는 유리 엘리베이터로 맹렬하게 날아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쾅, 팡, 콰당. 마치 천둥 치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는 가랑잎처럼 하늘에서 이리저리 휘날렸다. 잠옷을 입은 채 둥둥 떠다니던 조세핀 할머니와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지 할아버지는 살려달라고 악을 써대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버켓보이는 어찌나 힘을 주어 남편을 껴안고 있었던지 셔츠 단추 하나가 살갗을 파고 들어갈 정도였다. 찰리와 윙카씨는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천장 가까이에서 추진 로켓을 조종하고 있었고, 조할아버지는 전장에 나선 인디언 전사처럼 왕꿈틀이들에게 큰 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핸들을 돌렸다. 찰리 약간 우연으로 이제 캡슐 바로 위에 와 있다. 윙카씨, 1~2m 앞으로요. 저 앞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에 갈고리를 걸 겁니다. 멈춰요. 됐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봅시다. 잘 연결이 되었나 보게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굵직한 강철 밧줄이 탱탱해졌다. 드디어 연결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유리 엘리베이터가 그 엄청난 수송용 캡슐을 진짜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전속력으로 전진, 잘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잘 매달려 있어요. 아주 잘 따라옵니다. 모든 추진 로켓 발사! 윙카씨가 소리치자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질주해 나가기 시작했다. 윙카씨는 조할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휙 날아서 내려오더니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 보여주신 어르신의 활약은 정말이지 눈부셨습니다. 찰리는 30m 뒤에서 강철 밧줄에 매달려 끌려오는 수송용 캡슐을 돌아다 보았다. 수송용 캡슐 정면 위쪽으로 난 작은 유리창으로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셔거스와 생크스, 슈올러가 똑똑히 보였다. 찰리는 손을 흔들다가 엄지를 치켜세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찰리를 보고도 마주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다. 그저 입을 떡 벌리고는 멍청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숨을 훅 내뿜어 위로 올라온 조할아버지는 찰리 옆에 둥둥 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싱글싱글거렸다. 이 아래비가 6월 동안 흥미로운 사건을 몇 번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신나는 일은 처음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 왕꿈틀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왕꿈틀이라고는 아까부터 유리 엘리베이터 안을 노려보며 따라붙어 오던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든 녀석뿐이었다. 그때 조세핀 할머니가 소리쳤다. 잠깐, 저기 보이는 게 뭐지? 모두들 할머니가 가리키는 위쪽을 쳐다보았다. 일행의 눈에는 저 멀리 검푸른 하늘 위에서 거대한 구름대처럼 모인 왕꿈틀이 녀석들이 마치 전투기 부대처럼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소리쳤다. 우리가 위험에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짜 정신이 나간 거야. 윙카씨가 대답했다. 전 왕꿈틀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조세핀 할머니는 윙카씨의 말을 무시했다. 잘난 척하기는 놈들이 당장 우리 다시 공격할 거라고. 봐, 몰려오고 있잖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머니 말은 사실이었다. 엄청난 숫자의 왕꿈틀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돌진해왔고 이제는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오른쪽 1~200m 떨어진 데서 엘리베이터와 속도를 맞추어 날고 있었다. 엉덩이에 혹이 달린 녀석은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찰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 다가온 놈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찰리의 말은 사실이었다. 집채만 달걀 모양의 몸체가 마치 껌처럼 쭉쭉 늘어나고 있었다.
몸체는 점점 길고 점점 얇아지더니 거대한 통나무 만하게 두껍고 축구 경기장만큼 긴 꿈틀거리는 초록색 뱀 모양으로 변했다. 앞에는 흰자 위에 빨간색 눈동자가 박힌 커다란 눈이 달려있고 그 반대쪽에서 휘날리고 있는 가느다란 꼬리 끝에는 유리 엘리베이터에 부딪힐 때 생긴 엄청난 혹이 풍선처럼 둥글게 부푼 그대로 달려있었다. 일행은 그저 밖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꼴이었다. 왕꿈틀이는 방향을 틀어 천천히 유리 엘리베이터를 향해 일직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니 밧줄 모양으로 변한 몸체로 유리 엘리베이터를 칭칭 감기 시작했다. 한 번, 다시 돌아 두 번째 감고 징그런 초록빛 갈색 몸뚱이가 몇 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엘리베이터를 죄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조세핀 할머니가 소리쳤다. 아니 우리를 무슨 짐꾸리도 묶고 있잖아. 윙카 씨가 말했다. 못된 녀석들 같으니. 조지아나 할머니는 울먹였다. 우리를 칭칭 감아서 으깨버릴 모양인가 보. 윙카 씨가 말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찰리는 수송용 캡슐을 힐끗 뒤돌아봤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셔거스, 생크스, 그리고 쇼울러가 작은 유리창에 딱 벌린 입을 갖다 댄 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꽁꽁한 생선 같은 표정으로. 찰리는 다시 한번 엄지를 치켜세워 보여주었다. 쇼울러는 그런 찰리를 보고 간신히 씩 미소를 지어 보이긴 했지만 다시 냉동 생선이 되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악을 썼다. 저 물컹거리는 못된 녀석을 여기서 쫓아버리지 못하겠소. 엘리베이터를 두 번 휘감은 왕꿈틀이는 왼쪽을 오른쪽 위로, 오른쪽은 왼쪽 위로 움직여 양 끝으로 단단히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잡아당겨 매듭을 지으니 한쪽 끝이 4.5m 정도 남아 축 늘어졌다. 눈이 달린 부분이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갈고리로 모양을 바꾸더니 걸만한 것을 찾아 엘리베이터 옆면에서 쭉 바깥쪽으로 뻗어갔다. 왕꿈틀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 속셈을 하는 걸까? 일행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찰리가 소리쳤다. 윙카씨, 다른 놈들을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녀석들도 모두 모양을 바꾸어 점점 몸을 길게 늘어뜨렸다. 하지만 처음 녀석처럼 그렇게 가늘고 길지는 않았다. 왕꿈틀이 녀석들은 마치 두툼한 낚싯대처럼 늘어난 머리와 엉덩이를 구부려 한 쌍의 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갈고리와 갈고리를 서로 걸어 한 줄로 기다란 사슬을 만들어갔다. 1000마리나 되는 왕꿈틀이들은 만든 사슬은 800m도 넘었다. 맨 앞에 있던 왕꿈틀이가 다른 녀석들을 이끌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당연히 그놈의 앞쪽 갈고리는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았다.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이봐요, 놈들이 우리를 감고 있는 이 녀석하고 잡을 모양이요. 찰리도 소리쳤다.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조세핀 할머니는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그 강무도 혹성으로 끌고 갈 건가 봐. 여기서부터 300km나 떨어진 곳인데. 윙카 씨는 소리쳤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쪽으로 끌고 갈 거니까요. 찰리가 말했다. 아니에요, 윙카 씨. 정말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놈들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가 끌고 가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조지아나 할머니가 빽 하고 소리쳤다. 어떻게 좀 해봐, 이 멍청한 양반아.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지만 말고. 윙카 씨도 별 수 없었다. 내 생전 이렇게 난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할머님. 일행은 새파랗게 질려서 왕꿈틀이 사슬을 넋끝을 잃고 바라보았다. 앞장선 왕꿈틀이가 매서운 눈을 번뜩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30초 후면 왕꿈틀이 사슬 갈고리에 걸릴 판이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집으로 가고 싶다고. 왜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요? 그 소리에 윙카 씨는 탄성을 질렀다.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집이다. 아니 왜 내가 여태 그 생각을 못했지? 자, 어서 찰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자. 네가 노란색 단추를 맡아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쪽은 내가 맡으마. 찰리와 윙카 씨는 단추 쪽으로 날아갔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놀라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자,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약간 옆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아찔할 정도로 휙 방향을 틀고는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지구 대기권으로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윙카 씨는 큰 소리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후진 로켓이다. 후진 로켓을 잊어서는 안 되지. 윙카 씨는 마치 피아노 두드리듯 여러 개의 단추를 꼭꼭꼭 누르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후진 로켓이 튀어나갔다.
엘리베이터는 거꾸로 곤두박질쳐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구나무 서서 헤엄치듯 거꾸로 날던 조지아나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온몸에 피가 머리로 몰리고 있어요. 윙카 씨는 한 차례 공중 제비돌기를 해보인 다음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몸을 바로 세우세요. 저처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행이 한 바퀴씩 공중 제비돌기를 해서 제대로 몸을 세우고 나자 윙카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견인밧줄은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 없어, 윙카 씨. 똑똑히 제 몫을 잘하고 있어.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큰 수송용 캡슐을 이끌고 지구로 급강하하고 있는 광경이라니 정말로 눈부신 장관이었다. 하지만 왕꿈틀이 사슬도 힘 하나 안 들이고 엘리베이터를 따라왔다. 마침내 왕꿈틀이 사슬 갈고리가 엘리베이터를 감은 녀석이 만든 갈고리에 막 연결될 찰나 조지아나 할머니가 소리쳤다. 늦었어, 이놈들이. 이제 우리를 뒤로 잡아 끌고 갈 거야. 윙카 씨는 생각이 달랐다. 천만에요. 왕꿈틀이 녀석들이 저런 속도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잊으셨습니까? 빨갛게 달아오른다니까요. 불이 붙어 활활 타버리고 말 거예요. 유사한 왕꿈틀이가 되는 거죠. 아마 순식간에 이 징그러운 괴물들은 팝콘처럼 톡톡 튀겨질 겁니다. 급 강화하던 엘리베이터 옆면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유리병은 핑크색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선홍색으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왕꿈틀이 사슬에도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맨 앞에 왕꿈틀이는 빨갛게 달구어진 부지깽이같이 빛나기 시작했다. 다른 왕꿈틀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를 칭칭 감고 있던 거대한 왕꿈틀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녀석은 미친 듯이 매듭을 지은 몸뚱이를 풀어보려고 요동을 쳐보았지만 10초도 지나지 않아 지글지글 타기 시작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글지글 베이컨을 지질 때 나는 소리가 들렸다. 사슬이 된 1000마리의 왕꿈틀이들 놈도 한 놈도 빠짐없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희붐하게 변하며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었다. 찰리가 소리쳤다. 유성 꿈틀이가 됐어요. 윙카 씨도 맞장구 쳤다. 너무나 멋져. 이보다 멋진 불꽃놀이가 어디 있니? 몇 초가 더 지나자 왕꿈틀이 녀석들은 잿빛 구름으로 변해 날아가 버렸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우리가 해냈어요. 바싹 튀겨져 버렸다니까요. 지글지글 타버렸다고요. 우린 살았어요. 그러나 조세핀 할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대꾸했다. 사이다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우리도 지글지글 타버릴 텐데 고깃덩어리처럼 말이야. 저 유리 좀 보라고. 용광로가 따로 없네. 윙카 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겁내실 것 없습니다, 할머님. 엘리베이터에는 에어컨도 있고 통풍기에다 산소 공급 장치까지 필요한 모든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린 무사할 겁니다.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버켓 부인이 한참 만에 입을 뗐다. 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통 모르겠어요. 어쨌든 난 꺼름직해요. 찰리는 물었다. 엄마는 신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윙카 씨도 말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저 아래 보이는 지구를 내려다봐 찰리. 점점 크게 보이는구나. 조지아나 할머니가 톡 쏘듯 말했다. 그리고 우린 시속 3200km로 부딪히게 될 거고 도대체 어떻게 속도를 늦출 셈이요? 찰리가 대신 대답했다. 낙하산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충돌하기 전에 놀랄 만큼 커다란 낙하산을 펴실 거예요. 윙카 씨는 콧방귀를 뀌는 투로 되물었다. 낙하산이라니? 낙하산은 비행사나 겁쟁이들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단다. 오히려 속도를 더 낼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충돌할 때 엄청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안 그러면 초콜릿 공장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 찰리는 걱정이 되어 물었다. 하지만 수송용 캡슐은 어떻게 하고요? 조금 이따 풀어줘야지. 저기에 낙하산이 있을 거야. 끝까지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한 3개쯤 말이야.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우리가 태평양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게 장담할 수 있수? 그야 모르지요. 다들 수영하실 줄은 아시죠? 예. 조세핀 할머니는 발끈 성을 내며 소리쳤다.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갔군. 조지아나 할머니도 동감이었다. 완전히 돈 사람이여.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지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다와 육지가 매 순간 점점 모습을 크게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맹렬한 속도로 일행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갑자기 윙카 씨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조할아버님, 밧줄을 풀어버리세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낙하산만 제대로 작동하면 저들은 안전할 겁니다. 밧줄을 풀었습니다. 조할아버지가 외치자마자 엄청나게 큰 수송용 캡슐은 한쪽으로 훌쩍 떨어져 나갔다. 찰리는 앞면 유리창에 앉아있던 새 우주 비행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어 답례하지 않았다.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입을 벌린 채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엄을 치던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린 소년을 쳐다볼 뿐이었다. 윙카 씨는 한 구석에 있는 푸른색 작은 단추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 판가름이 나겠지요. 자,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착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리 엘리베이터는 두텁게 싸고 있는 구름 속을 뚫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0초 뒤 구름 속에서 빠져나오자 수송용 캡슐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지구는 거의 코앞에 있었다. 발밑으로 산과 숲이 어우러진 땅이 넓게 펼쳐지더니 들판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저기 있군요. 제 초콜릿 공장이.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초콜릿 공장이 말입니다. 조할아버지가 윙카 씨 말을 고쳤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 말씀입니까? 윙카 씨는 찰리에게 말했다. 맞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찰리. 내가 사과하마. 물론 이젠 네 것이지. 자, 가자. 유리바닥을 통해 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색 지붕과 공장 높이 솟아있는 웅장한 굴뚝을 힐끗 보았다. 일행은 수직선을 그리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윙카 씨는 일행에게 주의를 주었다. 숨을 참으세요. 코도 막으시고요. 안전벨트를 매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